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셨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도 쉼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야간요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노화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야간요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설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간요라는 증상을 통해 우리 몸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니 방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려고 하면 미리 문단속을 하듯 우리 몸에 야간요라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의 근본적인 컨디션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조용한 살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나트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건강이 적이라고 믿으며 평생 저염식을 실천해온 분들에게는 믿기 힘든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이 겪는 야간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소변의 배출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ADH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사이 소변이 함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특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항이뇨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야간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나트륨 부족 현상이 오게 됩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없어지고 수분은 그대로 빠져나가 야간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했던 소금이 사실은 밤잠을 지켜줄 열쇠였다는 반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을 섭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음식을 짜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똑똑한 방법은 바로 소금물을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수한 물에 소금을 녹여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500ml나 1리터 정도의 물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혹은 한 스푼 반 정도의 소금을 섞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부족을 막는 훌륭한 방비책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본인의 목적에 맞춰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면 대추를 끓인 물에 소금을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추의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평소 몸이 차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생강차에 소금을 섞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달콤한 맛을 선호하신다면 꿀물에 소금을 약간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낮 시간 동안 수시로 음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 나트륨 보충에 신경을 써야 밤에 야간요를 줄일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쉼표가 추천하는 이 소금물 습관으로 밤새 화장실 걱정 없는 평온한 쉼을 누려보세요. 나트륨은 단순히 야간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나무가 말라가듯 점차 건조해지는데,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이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나트륨 보충은 어르신분들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저염식과 수면 중 혈압의 관계입니다. 보통 잠을 잘 때는 평상시보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데, 이때 심한 저염식 상태라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뇌 손상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깨워 각성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저나트륨 혈증과 저혈압, 그리고 자꾸 잠에서 깨는 증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또한 소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거나 보행장애를 겪는 증상 역시 나트륨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사지무력증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금을 단순히 피해야 할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금을 많이 먹으면 큰일이 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밀하며 생명활동은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소금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의 염도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으로 단정 지어졌던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연에서 온 소금이 아니라 공장에서 정제된 가공식품과 정제염입니다.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작 내 몸에 필요한 양 조절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저나트륨 상태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소금을 피해 다니는 어르신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쉼표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효용 가치가 큰 소금물 건강법을 통해 많은 분이 야간뇨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화장실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